네, 안녕하세요. 박민영 씨 소개로 연락을 드렸는데요. 네네네. 네, 저희 이제 영어 때문에 연락을 드렸거든요. 네, 뭐 몇 학년인데요? 한 명은 고 1학년이고, 한 네. 명은 중학교 1학년이요. 안녕하세요. 학원 상담 노하우 학상노입니다. 오늘은 학기 초 2일차 경청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학부모와 학생이 원장님한테 상담하러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누구 때문에 상담 왔을까요? 당연히 딸 때문에 왔겠죠. 그러면 딸이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왔을까요? 제 경우에는 그런 일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엄마는 딸을 데리고 왔을까요? 엄마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할까요? 딸이 그냥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겠죠. 그럼 딸은 어떨 것 같으세요? 딸은 엄마처럼 불안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오히려 딸은 왜 영어를 몰라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영어 학원까지 다녀야 되느냐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왜 엄마는 불안하고 딸은 괜찮을까요? 우리가 상담하려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담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담의 요령을 몰라서 상담에 실패하는 게 아니죠. 누구나 태어나서 죽죠?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5번 연령대가 바뀝니다. 그게 뭘까요? 유아나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 중년, 노년기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의 연령대도 5번 바뀝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아이와 엄마는 어떤 연령대에 있을까요? 아동기와 중년기죠. 인생에서 가장 불안한 시기는 청소년기와 중년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청소년은 아동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중년 역시 청년도 아니고 노년도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아동기 때는 부모가 다 챙겨주기 때문에 굳이 영어 못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 보고 영어가 왜 필요한지 굳이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얘가 아동기라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원장님도 편하고 아이도 편해집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떨까요? 중년이죠. 중년은 불안정한 시기라서 불안한 것입니다. 보험도 언제 제일 많이 가입하죠? 중년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를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감이 잡히시죠? 학부모와 상담할 때는 불안이 키워드입니다. 원장님은 학부모가 어떤 부분을 불안해하는지 그 불안을 묻고 경청해주고 그 불안을 해소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심리상담의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뭐였죠? 네, 신뢰관계 형성 단계입니다. 원장님 앞에 학부모와 학생이 앉아있다면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면 될까요? 학부모가 먼저 말을 꺼낼 수도 있겠지만 원장님이 먼저 말을 시작한다면 무슨 말로 시작하면 신뢰가 형성될까요? 먼저 공통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상담하실 때 항상 원장님에 대한 소개, 철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도 절대로 대답하지 마시고 역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상담의 90%는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데 쓰셔야 됩니다. 조금 전과 같은 학부모의 질문은 사실 대면 상담하기 전에 블로그나 사이트를 통해서
또 전화 상담으로 미리 예약을 잡을 때 그때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됩니다. 공통점은 어떤 부분을 소재로 쓰면 될까요? 자녀 양육이라든가 부모 역할, 취미, 가족, 경험, 경력, 아니면 목표, 가치와 같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을 말씀하시더라도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셔야 학부모가 계속해서 답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아들만 둘이시네요? 라는 식으로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신뢰한다고 말씀드렸죠? 신입 상담할 때는 학부모보다는 학생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을 칭찬해주면 다쳤던 마음도 풀어집니다. 꼭 기억하실 부분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경청 기술과 다음 시간에 배우는 질문 기술을 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통점으로 말을 트셨다면 정보 탐색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떤 정보를 탐색하면 될까요? 학생에 대한 기본 정보를 탐색합니다. 물론 노트에 기록하시면서 상담하셔도 되지만 기록하면 취조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고 또 자유롭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거나 대화의 맥락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전에 녹음 설정을 해놓고 대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도 굳이 상담을 시작할 때 지금부터 녹음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는 경직되죠. 다음으로 학부모의 니즈를 탐색합니다. 우리 애는 쓰는 것을 싫어해요. 아니면 파닉스도 몰라요. 와 같이 니즈를 말합니다. 이런 말하면 어떻게 응대하죠? 절대로 설득하시거나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경청 기술을 써서 아, 그렇군요 라고 반응해 주면 됩니다. 학부모와 말씀을 나누실 때도 학생의 행동이나 반응을 동시에 살피셔야 됩니다. 가끔 어떤 애는 학부모와 말하고 있는데 테이블을 계속 흔들어 댄다든가 떠들어댑니다. 이때 학부모가 아이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동시에 살피셔야 됩니다. 손목을 탁 낚아치면서 혼낸다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둔다든지 행동을 살피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부모는 상담 내내 제가 말할 겨를도 없이 쉴 새 없이 말합니다. 이런 부모는 자기 방어나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제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쨌든 핵심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청해 주셔야 됩니다. 논쟁하거나 설득하시면 안 됩니다. 경청하시면 하실수록 원장님은 학부모나 학생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탐색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본적인 정보를 탐색해내셨으면 문제를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죠? 질문 기술을 써서 혹시 열심히가 영어를 공부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라고 개방 질문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담을 종료할 때 내용 반영 기술이나 감정 반영 기술을 써서 학생에 대해서 현재 실력을 기준으로 학습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학부모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부모가 자녀의 문제점을 말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엄마는 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엄마는 자식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자식을 칭찬해주면 자신을 칭찬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거꾸로 자식을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혼내면 자신을 비난하거나 혼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애가 공부를 안 해요. 말을 잘 안 들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응대하시겠어요? 엄마 앞에서 같이 혼내면 될까요? 아닙니다. 엄마를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엄마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어요. 라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 푸념하듯 하는 말입니다. 부부간의 자식 문제로 싸울 때도 남편은 아내의 그런 말을 듣고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자식을 혼내죠?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자식을 두둔하거나 남편에게 역정을 냅니다. 아내는 내가 집에서 이렇게 애들 때문에 애쓰고 있어 라는 말을 돌려서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항상 문제 해결 중심이라서 아내의 그런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혹시 원장님도 학부모와 상담하실 때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중심으로만 상담하신다면 학부모, 특히 학생 엄마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원장님이 학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는데 원장님이 아무리 좋은 해결책을 나중에 제시해줘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이런 원칙은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겠죠? 첫 번째가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 신뢰를 얻는 작업입니다.